건강가족 정책의 필요성은 앞에서 우리가 기본 법을 배우면서 정책 부분도 많이 나눴는데요. 미래 이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은 가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가족이 이 가치 인식과 함께 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라 하면 의식들이 많이 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서 그러한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증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가정성과 인재 개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가정인데요. 이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계속해서 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가정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원 제도화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 평화라 함은, 가정 안녕이라 함은 뭐 어떤 거가 있을까? 이혼율이 저하되고요. 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의 출산이 증대되고 또 가정을 통한 부양과 보호가 되고 또 자녀 양육의 가치를 아주 크게 두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정책을 잘 필요한 정책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럼 정책과 가족 정책이란 무엇이냐? 정책이란 이제 다양하게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혹시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계획이나 활동을 우리가 정책이라 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활동. 근데 그 주체는 물론 정부나 뭐 수탁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되겠죠. 근데 이 정책이 이렇다 함은 가족 정책이라 함은 이런 정책을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을 포괄해서 우리가 가족 정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된 가족 정책을 건강가정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정책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가 가족이나 개인의 역할 상황에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도록 명백하게 베푸는 그런 정부가 주는 어떤 시책이 바로 가족 정책인데요. 근데 정부가 가족에게 그 시책을 베푼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만 있을까요? 사실 이 공공정책으로 정의되는 정부에서 가족을 위해서 시책을 내놓는 것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만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낳기도 하는데 그래도 공공정책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족정책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가족정책에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가족정책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